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는 저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부모님 말을 더 들어야 하나 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지만 그렇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만한 것들을 제안해 주셨고 저랑 안 맞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국어 학습에 관심을 보였었고 그런 저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덕분에 외고에 쉽게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영재이거나 천재여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항상 여유로웠고 제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는 딱히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을 가서도 평생의 밥벌이를 찾기 위함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에만 집중하며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떠난 유학생활 도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의지해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전공을 살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전공은 달랐지만 저와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죠. 한국 사람이 몇 명 없었던 터라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다르게 집에서 손도 안 벌리고 스스로 준비해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단해 보였죠. 동시에 아직도 나는 배울 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남편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저희는 같은 해에 졸업해서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을 했고 저는 프리랜서로 통번역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바쁠 때는 많이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몰아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적응해 갈 때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님께 자랑할 때면 항상 참 괜찮은 사람이라며 얘기해 주시던 부모님께서도 결혼 상대로는 남편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정확히는 남편은 괜찮았지만 남편의 가족, 즉 시댁이 문제였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것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면 분명히 잡음이 생길 거라는 게 부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는 어디까지 내다보신 건지 참 놀랍고 신기하네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명의 상대라도 찾은 것 마냥 부모님께 남편의 좋은 점만 얘기하며 허락을 구했죠.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님을 괴롭힌 끝에 저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대신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보냐며 집을 해주셨어요. 강남 8학군이라 나중에 자녀를 키우기에도 좋지만 부동산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저희 벌이가 목표한 만큼 나오기 전에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고 당장은 서로의 커리어에만 집중하기로 했었죠. 상견례를 앞두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너무 친절해서 그저 좋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제가 너무 어리숙했죠. 바라는 것도 없이 친절했을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죠. 남편에게는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조카가 참 귀엽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큰 마찰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은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다며 그냥 자주 놀러오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불편한 상황을 만든 적이 없었고 항상 친절하셨기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일이 없는 날이면 종종 놀러가서 밥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조카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그들의 명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다 개수작이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저랑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조카 데리고 저희 집으로 놀러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이 없을 때였기도 했고 그동안 시댁 놀러가서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 저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대접을 했었어요.
시누이는 올 때마다 집도 좋고 학군도 부럽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의 자녀 계획을 물어보길래 아직은 계획이 없기도 하고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렇냐고 하고는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추석 때 시댁에서 만난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 학교 때문에 주소를 저희 집으로 옮겨도 되냐면서요. 아이 통학이 힘들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파락군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학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저한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전입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서 조카는 시누이가 원하던 대로 파락군 안에서 초등학교를 배정받았고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시댁으로 신랑이랑 시간 맞춰오라며 맛있게 밥 해주겠다고 해서 주말에 남편하고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누이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거였죠. 아이가 이제 파락군 들어갔으니 돈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자기도 이제 일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 많다고 힘내라고 했죠. 제가 따로 더 해줄 말도 없기도 했고요. 근데 시누이 얘기가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 아이가 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일이 자유로운 편이니 아이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당황스러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럼 고등학교 진학을 이쪽에서 하고 중학교까지는 댁에서 보내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더니 시누이가 아주 정성스러운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빠짐없이 파락군 안에서 학교를 나와야 그 값어치를 한다면서요. 설마 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12년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어 달라는 얘기냐고요. 시누이는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하마터면 제가 고려할 뻔했습니다. 조카가 워낙 얌전하고 저를 잘 따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면서 대신에 자기가 주말에는 제가 쉴 수 있게 조카를 봐주겠다며 자기 애 자기가 보는 걸로 생색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하니까 남편도 옆에서 아이 통학만 시키면 되는데 안 될 거 뭐가 있냐면서 저녁은 자기가 퇴근하고 와서 돕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며 이럴 때 서로 돕는 거라고. 그래야 조카가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면 숙모 용돈도 드리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셨죠. 아마 셋이서 작정하고 저한테 집중포화하려고 시댁으로 오라고 한 듯 했습니다. 그들의 속뜻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저도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겠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2년이 반년 동안 오냐오냐 하면서 밥 처먹였더니 입 닦는다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까짓 거 밥값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러냐고? 얼마 드리면 되냐니까 집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냐며 쌍욕을 하셨죠. 시누이도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애 학교 배정 다 받고 나니까 누구 엿먹이냐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때리지는 말라며 막아주는데 그대로 도망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뺨 한 대 맞은 거긴 하지만 시댁 식구들한테 폭행당하고 있다고 하니 금방 오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저 집구석하고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시간도 많았고 살면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에 복수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무조건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미쳤냐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약 올렸죠. 돈 없으면 들어가라고요. 애 입학하는 거 못 봐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받아쳤어요. 너무한 건 니네 집 구석이라고 어떻게 다 같이 짜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 생각을 하냐고요. 남편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면서 친해지고 좋게 거절 못할 분위기 만들면 통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대신 남편한테 500만 원 받아서 합의받습니다. 남편한테 이혼 통보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친정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왜 이제 얘기하냐며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살던 집은 전세 놓고 지금은 친정 들어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한 명 바보 만드는 거 당해보니 무서워서 결혼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반대하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